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다소 나아졌습니다. 리얼미터 정기조사에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6주 연속 앞지르고 있지만 긍부정 격차는 오차 범위 내로 줄었습니다. 특히 주말에 있었던 대규모 촛불 집회가 이번 조사에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 여론은 더 커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하지만 어떤 변수가 터져나올지 모를 정국입니다. 당장 조국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 소환은 여론을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게 할지, 한국당이 예고한 대규모 집회에는 여론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숫자의 정치 더 여론에서 오늘 요동치는 여론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대통령 국정평가 그리고 정당 지지율 한꺼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5일간 실시된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에서 부정평가, 잘 못한다는 응답은 50.2%로 나타났고요. 긍정평가, 잘한다는 응답은 47.3%로 긍부정 격차가 오차 범위 내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정당 지지율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약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40.2%, 40%대를 회복했고요. 한국당의 지지율은 32.5%에서 30.5%로 역시 2%포인트 줄어들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소폭 줄었고요.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은 소폭 올랐습니다. 자, 이 주간 단위 수치를 보면 대통령 국정평가 그리고 또 여당 지지율 모두 반등을 했습니다만 좀 반등했다 이런 표현으로 좀 부족해 보입니다. 지금 여론은 요동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네, 일간으로 봤을 때 확실히 요동치고 있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지난 이제 주중까지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좀 오르다가 또 주 후반에 소폭 내려갔는데 또 주말에 촛불 집회가 대규모로 있었기 때문에 네. 또 이번 주 초반에는 다시 상승할 가능성 아까 언급하셨지만 있어 보이고요. 네. 지난 주 초에는 그 유석준 교수 논란도 계속 이어졌었고요. 네. 또 압수수색이 좀 과도한 것 아니었냐, 11시간 동안 이어졌었고 또 초반에는 이제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와 딸 둘만 있는 것으로 많이 보도가 됐었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가 대정부 질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다. 이런 등의 여론이 지지층을 중심으로 확산이 됐고요. 그런 부분이 주중까지 지지층 결집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주 후반에는 조국 장관이 이제 그 담당 검사랑 통화했다는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되면서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외 또 어떤 뉴스들이 등락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긍정적인 지점은 어쨌든 유엔 기조연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이런 대외 변수가 긍정적으로 작동한 것 같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유석춘 또 그 위안부 발언 이 논란이 또 한 주 동안 계속 지속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조국 장관의 자택 11시간 짜장면 이런 논란이 확산되면서 동정론이 일었다.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고요. 네. 반면에 이제 부정적으로 작동한 것은 자택 수사와 관련해서 조국 장관이 검사와 통화했다 이런 논란이 이어졌고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확산 추세이고 그러나 큰 영향은 없었지만 이제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성찰을 좀 촉구했죠. 네. 요거는 이제 긍정 부정 한쪽으로 작동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요. 이후에 이제 검찰의 대응 태세를 보면서 이 민심이 움직일 것 같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에 대규모 집회가 서초동에서 있었습니다. 주최 측도 예상하지 못했던 규모고요. 여야 가릴 것 없이 일단 놀란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대규모 집회가 가능했던 것이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지지층, 그러니까 여권 지지층 결집한 현상으로 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다음에 검찰의 어떤 견제구를 알리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네.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자 이낙연 총리가 사실 하루 전만 해도, 그러니까 목요일만 해도 조 장관이 압수수색을 나온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두고 이제 아쉬움이 있다 이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가 금요일날 오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다라고 해서 당과 정 그리고 청이 같이 검찰을 견제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해찬 대표도 이 검찰과 야당이 내통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당정청 이 3박자가 모두 검찰 견제하는 목소리를 낸 거고요. 그런 다음에 있었던 촛불 시위가 상당한 동력을 얻어서 예상보다 큰 규모의 촛불 집회가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게 좀 사람들의 참여한 사람들의 심리를 좀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이제 의구심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뭐냐면 저렇게 왜 이렇게 유독 조국 장관에게만 엄격할까 검찰이 저 정도로 털면 배견할 사람이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검찰이 중요한 시점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여론이 긍정적으로 바뀔 때마다 개입을 합니다. 기소를 한다든가 압수수색을 한다든가 해서 뭔가 여론 정치를 하고 있다. 여론을 관리하고 있구나. 이런 예. 의구심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결정적으로 야당과 한국당과 검찰이 뭔가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네. 이거는 순수한 의도라고 보기보다는 뭔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처음에는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 아니면 정의감의 발로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가 네. 이게 나올 때까지 터는구나. 그리고 뭔가 야당과 결탁되고 있구나라는 의구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초반에는 조국에게 분노했던 민심이 이제 검찰에 대한 분노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 와중에 11시간 압수수색을 보면서 조국 가족에 대한 동정론 이런 것들이 베이스에 좀 깔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예. 이런 촛불 집회나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이제 다음번 요번에 실시될 조사 때부터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영향이 어느 정도나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생각보다 많은 규모의 집회였기 때문에 그 민주당에서는 이제 뭐 한 100만, 200만 이런 추산이 나오고 있고 네. 반면에 한국당에서는 깎아내리기 위해서 여러 이제 계산법이 나오고 있죠. 뭐 5만, 10만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평가절하다 보면 또 상대적으로 참여했던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말 집회가 어느 정도 될지 주목이 되는데 또 10월 3일 날은 보수 성향의 한국당 지지층이 또 집회가 대규모로 예상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는 두 진영에서 모두 대규모 집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양측 모두 지층이 결집하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이 한국당의 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 이런 지지층의 목소리가 있다는 걸 그냥 인정하면 되는데 굉장히 이제 이걸 상대로 폄하하는 막말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모였다. 그다음에 차라리 조국을 위해서 이렇게 나서는 것보다는 성폭행범을 위해서 나서는 게 낫다. 이런 식의 네. 발언들이 오가고 있는데 이건 굉장히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중도층이나 정치 저관여층 같은 경우는 그들에게 이번 사안에 대해서 영향이 이 촛불 집회는 굉장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조국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저 정도 심각한가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수십만, 수백만이 모이는 광경을 보면서 야, 저분들은 왜 저렇게 나갔을까 한 번쯤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도층이나 무당파 이런 분들한테는 상승 효과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것도 일종의 밴드웨건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정경심 교수 소환이 이제 임박했다고 하잖아요. 네. 지난주 23일, 지난주 월요일에 자택 압수수색이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논란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동정 여론을 일으켰다면 정경심 교수 소환은 이미 여러 차례 예고가 됐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반영이 될까요? 그러니까 소환 자체는 그 지지율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여러 번 예고가 됐고 네. 한 번 소환에 그칠지 두 번 이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소와 구속영장 발부가 관건일 텐데요. 네. 검찰은 어떻게든 추가 기소하겠다는 입장이니까 예.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은 구속영장 발부에 모아진 것 같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어떠냐 네. 여기에 좀 모아진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엊그제 수백만 시위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정말 가족이 만약에 정경심 그 교수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저게 믿을 만한 것인가? 좀 지켜봐야 하는 거 아닌가? 법원의 판결 이후의 재판 과정에 대해서 이런 어떤 그 지켜보자는 심리 또한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네. 앞으로 이번 주에 그 한국당도 대규모 집회를 예정하고 있고요. 예. 네. 또 이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그 연이은 집회가 토요일 날 또 예정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어떤 흐름들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저희가 화면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에 저희가 주목할 만한 뉴스 간략하게 하나씩 좀 짚어주시죠. 네, 그 아까 얘기했던 검찰개혁 대규모 촛불 집회가 있고요. 반대로 또 개천절에는 한국당 중심으로 대규모 집회가 예고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법무검찰 개혁이 발족을 이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서 북미 신무 협상에 대해서 시점을 좀 낙관하고 있다. 이런 건 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저 이택수 대표님, 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언론은 보고 있고요. 네.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후 여론은 어떻게 움직일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기각이냐 아니면은 구속이냐 아니겠습니까? 네. 기각하면은 아무래도 그 검찰에 대한 부정 여론이 커질 것 같고요. 네. 근데 구속이 될 경우에는 양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법원도 그렇게 판단한다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고 너무한 거 아니냐? 네. 어느 쪽이 강할까요? 일단 지금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보면은 잘 모르겠다는 게 리얼미터 기준입니다. 네. 지금 3%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양극단에서 양진영이 모두 결집하고 있는 양상이기 똘똘 뭉치고 때문에 있는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뭐 리얼미터 기준하면 43%, 4%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47%까지 올랐는데요. 갤럽 조사에서는 40%까지 갔다가 이제 지난주에 소폭 반등을 했는데 일단 영장이 만약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중도층에서 다시 일부 진보층으로 좀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서 네. 지금 계속 몇 주째 부정평가가 높긴 한데 긍부정이 다시 엇갈릴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긍정평가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네. 만약에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가 돼서 구속이 되면은 진보층은 진보층대로 결집을 하겠지만 네. 중도층 일부 이탈해서 또 보수 진영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 부정평가 소폭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각 문제, 영장 문제는 분명히 이제 기각이 되면 당연히 중도층들이 국정 지지층 쪽으로 옮겨갈 것 같고요. 발부가 되면 비판층 쪽으로 당연히 중도층 일부가 옮겨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포인트 정도는 움직일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못지않게 사실 검찰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검찰한테 대통령께서 성찰하라. 네. 수사의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인권이라든가 너무 무자비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주문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윤석열 총장이 떡을 돌렸거든요. 수사진한테. 그러니까 이게 좀 반대되는 행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대통령께서 검찰 개혁에 대한 구체적 안을 제시해라 이렇게 이제 공을 던졌기 때문에 네. 검찰이 어떤 답을 내놓는지 이 또한 여론의 향방에 의미 있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오늘은 그동안 수도권과 20대 여론이 어떻게 변화를 해왔는지 저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 보면서 주목할 만한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자, 조국 장관이 지명되기 직전인 8월 첫째 주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는 긍정이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부정평가가 늘어났고 긍부정이 팽팽했던 흐름이 깨졌습니다. 부정이 긍정을 9월 셋째 주에 압도했습니다. 자, 20대 여론도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명 전에는 긍정평가가 10% 가까이 높았지만 8월 중반 이후에 긍부정 평가가 역전됐습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오히려 견제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지지난주 다시 부정평가가 높아졌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지난주에는 여론이 출렁였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긍부정 평가가 9%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지만 한 주 만에 긍부정 격차는 1.5%포인트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20대도 지난주 조사 결과 긍정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9월 3주 차에는 3%포인트 부정이 높았지만 4주 차에는 3%포인트 차로 긍정이 높았습니다. 자, 수도권과 20대 여론이 갖는 중요성이 뭘까요?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내년 총선의 의석을 이제 가르는 그런 지역이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원래는 이제 중부 지역, 대전 충청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캐스팅 보트 지역이었는데 대전 충청도 약간은 지금 보수적인 성향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네. 대구 경북이라든지 부산 경남 또 강원 이런 동부 벨트는 좀 보수화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전 충청도 최근 들어서는 이제 한국당이 좀 지지율이 많이 오른 지역입니다. 이제 문제는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의석을 많이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한국당이 또 선전할 것이냐인데 지금 수도권이 전체 지역의 여론과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첫째 주 이전에 그러니까 한일 관계가 냉각이 되고 또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한국당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율이 올랐던 그 상황에서 8월 둘째 주부터 지금 약세를 보이다가 네. 지난주부터 다시 지지층이 또 결집하면서 민주당과 한국당 지지율이 또 팽팽한 그래서 내년 총선이 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예. 20대도 최근 들어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민주당 또 청와대 입장을 지지했었는데 최근 조국 장관의 이제 자녀 문제 때문에 좀 박탈감을 느낀 20대 남성들이 또 지지층이 많이 이탈했다가 지난주에는 김종민 의원이 이런 얘기했죠. 방송에서 윤석열 총장이 취임사에서 말한 비례와 균형의 원칙은 헌법 정신으로 얘기할 때 과잉금지다. 근데 역시 좀 과도한 수사가 아니겠느냐. 또 그 압수수색 현장에 조국 장관의 또 자녀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20대 연령층은 감정이입을 좀 다른 연령대보다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번 주에는 당청 쪽에 조금 더 기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20대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역대 20대, 30대, 40대 흔히 말하는 2040 동맹 이런 게 이제 그 세대 투표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50대 이상과 40대 이하 네. 이렇게 이제 투표 성향이 크게 나눠지고 있는데 최근 20대는 30대, 40대와 조금 결이 달랐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20대의 다른 어떤 시각들이 얼마나 유지될까 이게 이제 관심거리인데요. 이번 이제 조사를 보면 조금 이제 20대 분노가 좀 누그러진 그런 측면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수도권은 총선의 최대 격전지이기도 하지만 민심의 최대 풍향계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층들이 많이 포진되고 있기 때문에 네. 수도권의 민심은 역시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